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핀테크 기업 업스타트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인데요. 언뜻 보면 숫자랑 그래프만 가득해서 말이가 좀 아파오죠. 하지만 이런 자료 속에 기업의 진짜 속내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이 자료를 샅샅이 뒤져서 이 업스타트의 폭발적인 성장이 과연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한 건지, 아니면 혹시 위험한 모래성 같은 건 아닌지 그 실체를 한번 파악해보는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특히 이런 핀테크 산업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성장률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높은 성장 뒤에 훨씬 큰 리스크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이 자료에 담긴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이 업스타트라는 회사의 건강 상태를 한번 진단해보죠. 그리고 또 그들이 말하는 그 성장 스토리가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함께 검증해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5년 전체 성과표부터 보죠. 정말 놀라운 숫자들의 연속이더라고요. 연간 총 매출 목표가 10억 달러였는데 실제로는 1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목표를 가뿐히 넘었죠? 네, 매출뿐만이 아니에요. 수익성은 더 인상적이죠. 조정 영업이익률 목표가 18%였는데 최종 결과는 22%로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덕분에 5,400만 달러 순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덩치만 키운 게 아니라 아주 실속 있게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료를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매출은 64%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고정비용 지출은 단 5%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나와요. 잠깐만요. 매출이 64% 늘 때 비용이 5%만 들었다고요?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이 숫자만 보면 거의 마법처럼 들을 정도인데요. 바로 그게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운영 레버리지의 마법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업스타트가 대출을 만들어내는 고도로 자동화된 공장을 하나 지은 거예요. 이 공장을 짓는 데는 초기에 큰 비용이 들었겠죠. 하지만 일단 공장이 완성되고 나면 대출을 10,000건 만들 때나 10만 건 만들 때나 들어가는 추가 비용, 예를 들면 전기세나 관리비 같은 건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시스템 위에서 매출만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네. 늘어나는 매출의 대부분이 비용 증가 없이 그대로 이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늘어나는 매출이 비용을 그냥 건너뛰고 바로 이익으로 직행하는 거죠. 그 결과 조정 영업이익이 전년도 1,000만 달러에서 2025년에는 2억 3천만 달러로 무려 200배 넘게 폭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업스타트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025년의 성과는 운영 레버리지라는 아주 효율적인 수익 구조 덕분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엄청난 효율성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구체적인 전략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4분기 실적을 보면 대차대조표상 위험을 줄였다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위험을 줄인다. 솔직히 좀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보통은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업스타트는 정반대의 길을 갔죠. 이런 대출 플랫폼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빌려준 돈을 떼이는 부실 위험인데, 만약 회사가 자기 돈으로 직접 대출을 해주면 그 위험을 100% 떠안아야만 하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나빠져서 돈 못 갚는 사람이 막 늘면 회사가 그대로 파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그 위험을 외부로 이전시킨 겁니다. 업스타트의 전략은 우리는 직접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아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줄 기관을 연결해주는 똑똑한 중개인, 즉 플랫폼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이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동차 대출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면 4분기에 실행된 자동차 대출의 92%가 외부 금융 파트너들의 자금으로 조달됐어요. 92%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업스타트 입장에서는 수수료만 챙기고 위험은 전부 떠넘기니까 좋은 전략이겠지만 금융 파트너들은 왜 그런 거래를 하는 거죠? 부실 터지면 자기들이 다 책임져야 하는 위험한 거래처럼 보이는데요. 파트너들 입장에선 뭐가 좋은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파트너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그들에게도 이득이 있으니 참여하는 거겠죠. 첫째는 업스타트의 AI 신용평가 모델을 믿는 겁니다. 업스타트의 AI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대출받기 어려웠던 숨겨진 우량 고객을 잘 찾아내줄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둘째는 은행 같은 전통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요. 업스타트는 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파트너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를 짠 겁니다. 결국 업스타트는 위험한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대신에 안정적인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위험을 그냥 떠넘긴 게 아니라 AI 기술을 바탕으로 위험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그 위험에 대한 합당한 수익률을 파트너들에게 제공하는 뭐랄까 일종의 위험거래 시장을 만든 셈이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4분기 기여 이익률, 그러니까 대출 한 건당 남는 이익의 비율이 지난 분기보다 오히려 4%포인트나 낮아졌다고 나오거든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데 정작 건당 수익성은 왜 나빠진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이 회사의 장기적인 야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기적인 숫자만 보면 이익률이 떨어졌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건 고백생의 가치, LTV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봐야 합니다. 고객생의 가치요? 네. 지금 당장 대출 한 건에서 높은 수수료를 받아서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신에요. 의도적으로 수수료를 약간 낮춘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쪽을 택한 거죠. 문턱을 낮춰서 일단 업스타트 플랫폼 안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전략이에요. 실제로 4분기에만 30만 명이 넘는 신규 고객을 확보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있나요? 수익률을 낮춰서 고객을 모았는데 그 고객들이 딱 한 번만 거래하고 떠나버리면 결국 손해 아닌가요? 그건 너무 큰 도박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 전략의 핵심적인 리스크입니다. 업스타트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한번 우리 플랫폼의 편리함을 경험한 고객은 나중에 자동차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처럼 훨씬 규모가 크고 수익성 높은 상품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베팅하는 거죠. 즉, 미래의 더 큰 수익을 위한 현재 투자 개념으로 접근한 겁니다. 자료에서도 장기적인 생애 가치에 무게를 두고 가격을 책정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실패한 전략이 되겠죠. 그렇군요. 2025년의 성공 스토리는 운영 레버리지, 그리고 스마트한 위험 관리,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2026년, 그 이후는 어떻게 그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2026년 가이던스를 보면 그 자신감이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총 매출 목표를 약 14억 4천만 달러로 제시했어요. 2025년에 이미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거기서 또 40% 가까이 성장하겠다는 거죠. 와, 성장 속도도 놀랍지만 저는 더 대단한 게 수익성 목표 같아요. 21%라는 아주 높은 수준의 조정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건 앞서 말한 그 운영 레버리지 기계를 계속해서 최고 속도로 돌리겠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핵심 동력은 바로 신사업 확장입니다. 기존의 개인 신용대출이라는 단일 상품에 의존하지 않고 대출 규모가 훨씬 큰 자동차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 2026년에는 이 두 신규 사업에서만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0억 원이 넘는 수수료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야심이 보이네요. 그런데 발표 내용 중에 약간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분기별 실적 목표를 따로 발표하지 않고 연간 전망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다음 분기 성적이 궁금할 텐데 이건 좀 이상한데요? 혹시 단기적으로 안 좋은 실적을 좀 숨기려는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회사가 그만큼 장기적인 위전에 자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핀테크 산업은 금리 같은 거시 경제 변수에 따라서 분기 실적이 크게 출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단기적인 변동에 일일이 평가받기보다는 우리의 3년, 5년 뒤에 큰 그림을 보고 투자해달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거죠. 단기 실적에 급급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가는 성숙한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더 먼 미래에 대한 계획도 밝혔죠. 네, 아주 야심찬 장기 목표를 제시했어요. 2028년까지 3년 동안 매년 평균 35%씩 성장하고 최종적으로는 2028년에는 25%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단기적인 자신감을 넘어서 아주 구체적인 장기 성장 로드맵까지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셈이죠. 자, 오늘 업스타트의 실적 발표 자료를 통해 숫자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봤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잘 설계된 수익 기계인가 아니면 위험한 카드탑인가?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카드탑이라기보다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수익 기계에 가까워 보입니다. 폭발적인 운영 레버리지로 수익성을 증명했고 리스크를 외부로 이전하면서 안정성을 높였고 또 단기 이익보다는 고객 생애 가치에 투자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째, 비용을 거의 늘리지 않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능력. 둘째, 리스크를 직접 떠안는 대신 플랫폼이 되어서 시장을 지배하는 전략. 그리고 셋째, 현재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미래의 고객을 확보하려는 장기적인 안목.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2025년의 성공을 만들었고 2026년 이후의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장밋빛 전망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교한 기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려면 외부에서 안정적인 경제 상황이라는 연료가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금리나 부실 위험 지표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이 가정이 흔들린다면, 즉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경기 침체가 닥쳐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업스타트가 자랑하는 이 정교한 수익 기계는 과연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순간에 멈춰버리는 고철덩어리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고민해보는 것이 이 자료를 진짜 당신의 인사이트로 만드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겁니다.